안녕하세요. 아이라이크 닥터 의학 전문 리포터 최상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상포진인데요. 눈이나 머리 쪽에 생기면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원인과 치료 방법은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멋진 의사 선생님, 대학기능의학회 회장이신 반에이치 클리닉 이재철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네. 주제 네.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되게 아프다고 들었어요. 저 역시 이게 걸려보지 않아서 이 걸리신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데 네네. 얼마나 아파요? 임산부가 네. 산통을 느끼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아요. 막 1부터 10까지 중에 그게 한 네네네. 90 정도 된다고 네네. 막. 그런 정도로 심한 게 대상포진인데 네.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이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돼서 네. 나중에 발진이 오신 분도 있고 네. 발진이 생겨다가 나중에 통증이 생긴 분도 있고 네. 정말 천차만별로 진단은 똑같지만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아, 진짜요? 건데요. 네.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심한 통증이 발현이 되는 질환이 대상포진이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질환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또 면역력이 네네. 중요하구나. 아니 정말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아프면. 그럴 수도 있고 네. 가볍게 오시는 젊은 분들 면역하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어떤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 효율도 좋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네, 조금 네. 덜 아플 수도 있겠구나. 덜 아플 좀 수도 가볍게. 있고. 네. 아, 심한 분들은 정말 한 90 정도까지 아프고, 네. 그러니까 좀 덜한 분들은 뭐 좀 불편하다. 한 1, 2 정도? 네네. 네. 그렇게도 아. 지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걸린 줄도 모르고 네네. 지나가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대개는 처음에는 네. 약간 가렵고 약간은 내가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 그 발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진을 내리는데 네. 발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있다가 또 대상포진 발진이 조금 있어도 네.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네. 면역이 올라가서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막 워낙 아프다고 네네네. 이렇게 좀 많이 영상도 보고 네. 막 그 자료들도 봤기 때문에 안 걸리고 싶어요. 너무 그렇죠. 무서워요. 그럼 걸리시면은 네. 굉장히 고통이 따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후유증인데 후유증. 어, 대상포진을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세요? 골든타임이 몇 시간인지? 얼마큼일까? 힌트 좀 주세요. 우리- 아무튼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 진압. 좀 빠르게. 네네. 그러니까 72시간. 72시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가 네. 내 몸에 수두 바이러스 아시잖아요. 수두 바이러스요.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내재돼요. 내재돼. 쉽게 표현하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애들이 면역이 떨어지면 밖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면서 면역 세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신경을 따라서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 국지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 그 신경절을 따라서 피부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구나. 그래서 네네네. 약간 부위가 천차만별이구나. 전혀 어느 부위에 수두 바이러스가 네.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된 부위가 다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척추 신경 내에 개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경추, 흉추 첫 번째 신경이 네. 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신경에 여기요? 있었던 것이 도망을 가면서 이 팔까지 네. 이 가슴 위쪽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 이런 식으로 발진이 생긴다. 신경 내에 있는데 겉에 발진까지 생긴다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또 막 이런 여린 살로 가면 진짜 아프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초기에 지나가지 않으면 신경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경이 손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압이 늦게 되면. 그러면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는 누구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 말기 암성 통증처럼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되면
문제가 심하게진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는 거고 초기에 진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나 좀 불편하다 하면 바로 전문가를 만나러 그렇죠. 와야겠군요.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와, 무섭네요. 저는 마치 막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코비드-19과 같이 이게 네.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면성이 높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사율도 또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네. 이 또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겨서 완치된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면역이 떨어지면 두 번, 세 번도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빨리 전문가 찾아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와, 그러면 아까 이게 감옥에 갇혀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탈출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네네. 못 탈출하게 이 지키는 이 장병들 네네네. 관리, 그러니까 네. 이 면역력 관리가 너무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면역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네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방금 전에 골든타임 얘기하셨는데 네. 이 골든타임에 병원에 와서 바로 치료를 받나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의미는 환자가 초기에 그 병을 알고 네.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 경우는 바이러스 약만 피부과도 치료를 받아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예. 약을 다 먹었는데도 호전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은 그 72시간 내에 이 병의 치료의 키포인트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병원에 가셔서 예. 치료를 받아서 면역을 올렸을 때 후유증이 남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 이렇게 대상포진이다 하면 바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뭔가 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네. 대개 이제 우리가 약만 처방하게 되는데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혈액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군요. 네네.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개별 맞춤으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최대한 빨리 면역을 높여줘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게끔 지금 코비드-19하고 똑같은 개념처럼 네. 그들이 너무너무 전염력에 따라고 싸우는데 지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시사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대상포진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면역력을 높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골든타임 지나서 후유증을 안 남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량미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막 네. 군사 배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전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럼 그 골든타임 내에 검사를 통해서 본인 몸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취약점인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치료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면역 올리는 물질들이 있으세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셀레늄 같은 예를 들어서 셀레늄? 가장 그 현대 이제 개발된 의약품 중에 하나가 이제 셀레늄 면역을 증강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 고용량으로 혈관 주사로 이렇게 투여를 해주면은 면역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세뇌 불균형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분의 맞춤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치료가 네. 들어가면은 좀 즉각적인 효과가 좀 보이긴 하나요? 그럼요. 정말요? 시기가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것처럼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본인 몸에 불이 났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진압하는 게 좋겠느냐? 그냥 스스로 꺼질 때까지 조금씩 뭐 이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있는 수단 방법을 다 가지고 쏟아 부어서 네. 어느 정도 진압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 그렇죠. 빨리 꺼야지. 그렇죠. 불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한 네. 그런 물질, 내 몸에 필요한 면역 올리는 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복합적으로 투여를 해서 이렇게 병이 더 진행이 되고 전쟁이 악화되는 것을 꺾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후유증 남지 않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막 붉을 때 큰 불 있고 잔불이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큰 불은 일단 빠른 치료로 음. 대처하고 골든타임 내에 네네. 또 이제 남아있는 잔불도 계속해서 좀 네네. 기간을 두고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아. 입원 가료에서 24시간 풀로 이제 면역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큰불 비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통원 치료를 통해서 이제 잔불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환자마다 이렇게 증상이 네. 각양각색이에요.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은 똑같지만 나와 있는 그 증상이나 네. 통증이든 발진 부위든 양상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면역의 상태는 뭐 당연히 다른 거고 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후유증이라든가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뇌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후유증이 남길 확률이 50에서 72%예요. 그렇게 높아요? 네네.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생기신 분들은 20% 정도에서 후유증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거나 면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유증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고령화돼 있고 만성질환이 있고 그런 면역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떨어지시는데. 그분들은 아이고. 후유증이 남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어떤 면역 치료, 바이러스 약만 먹는 게 아니고 면역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애초에 안 걸리면 좋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면역을 애초에 관리하면서 평소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네. 뭐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또 좀 힘들 때 면역력 떨어지면서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72시간의 골든타임 그리고 그 시간 내에 검사와 즉각적인 큰불 치료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겠어요. 네. 대상포진 요즘 많이들 걸리시긴 하는데 네네네. 제가 또 막 사례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약 먹고 바로 나았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막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막 그래도 안 나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아니 골든타임 72시간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막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네네네. 혹시 막 그런 환자들 꽤 있으세요? 네. 대개 경우는 그 전문 병원을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운 그 피부과 가셔서 맞아. 처음에는 대상포진이 아닌지를 환자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쵸 그냥 뭐 가서 낫구나 네네네. 생각하고 발진이 나고 통증이 있고 불편해서 네. 이제 병원에 가시면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약을 일주일분 대개는 이렇게 바이러스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걸 먹고 좋아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뭐 병원에서는 일주일만 약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해결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네. 약을 먹어야 되나 근데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안티히스타민 뭐 이런 것만 처방해 주는데 해결 안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서치를 하고 이렇게 돌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초기에 그렇게 하면은 고생은 덜하고 음. 빨리 진압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네.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포인트가 있죠. 시간이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면 즉 시기를 놓치면 네. 뭐가 문제가 되나요? 시간이 더 길어지나요? 치료 시간? 치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후유증이죠. 그러니까 후유증. 신경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여지를 더 남기는 거기 때문에 네.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환자가 오셨다 할지라도 네. 아까 처음에 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면역 치료를 해서 후유증을 최소화되게끔 만들어드리고 골든타임에 오시면 2주 이내에 통증이라든가 가려움이 없게끔 만들었을 때 후유증이 남지 2주 않습니다. 내로 잡혀요? 2주 내에 그렇게 했을 때는 네. 후유증이 거의 생기지 않는 그런 걸 네네. 많이 보는데 그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한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증이나 가려움이 없으면 네. 병이 나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어? 아무래도 나 이제 네네네.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 그 치료가 안 된 상태가 돼 있을 경우는 네. 그렇게 일상생활 돌아가서 일하고 뭐하고 피곤에 누였다면은 이 전쟁이 종결이 안 되고
조금 더 연장이 되거나 후유증이 남는 소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초기에 진압을 하고 릴렉스하고 쉬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완치는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한 달이 됐을 때 완치 판정을 받으시면 6개월 후에 예방접종하라고 이야기 말씀드리고 네. 이때 후유증이 나오면 네. 나을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받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초기에 진압을 해서 조금 릴렉스하고 쉬시고 하시면 네. 그게 후유증이 안 생기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 대상포진 시기 놓치면 진짜 막 몇 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와, 근데 골든타임을 잡으면은 아까 2주, 네, 2주 이내에 2주 이내에 통증이나 큰 가려움이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면 네. 후유증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아. 어떤 분이 날지라도. 근데 막 네. 2주 하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치료는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아. 이 통원 치료 개념으로 통원 치료. 개념으로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시면서. 치료받고 그게 다행이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계가 그렇죠. 생계가 아니 회사 가야 되는데 막 대개 경우는 아주 걱정돼요. 심각한 상태여서 입원 가려를 하시는 분 외에는 네. 다 통원 치료 가능한 오며 가며. 네네 가능한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와, 근데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원장님, 제가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대상포진에 걸려서 막 뭐 대형 병원 같이 좀 이제 믿음직스러운 그런 네네. 병원들 가서 막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막 악화돼서 고통받는 분들이 여럿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막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네네네. 왜 안 낫고 더 막 심해지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왜 걸리죠? 아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면역이 생긴다고 떨어진 했으니까. 것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치료는 바이러스 약을 먹는 거잖아요. 네. 자, 바이러스 먹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음. 의심하고 후유증이 남거나 이런 거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실은 이게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바이러스 약으로 하나만으로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것을 치료를 했을 때 네. 면역을 올려서 치료를 같이 바이러스 약이랑 같이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완벽하게 대상포진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요. 이제 대부분 경우는 이제 그냥 바이러스 약만 먹고 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아니면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약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지금 뭐 오해하실까봐 제가 약간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약이 막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분명 약의 효과도 있고 이게 잘 듣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안 듣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죠. 이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네네.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막 그 정말 심한 케이스들도 본 적 있으세요? 심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네. 안타까운 케이스와 내지는 치료해서 좋아지는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안타까운 케이스 먼저 얘기할까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후유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하지만 네. 이 목에서부터 아래쪽 경추부터 시작해서 척추에 생기는 경우는 후유증이 20% 정도에서 생기는 거고 이 머리 위쪽 얼굴 쪽에 생기는 경우는 뇌신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뇌신경에 이 수두발에서 침범해서 이렇게 발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 안면부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아래쪽에 생기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후유증이 50에서 71%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렇게 생겨서 무서운 걸 알고 대학병원이든 뭐든 큰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해서 네.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면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이러스 약과 증상
치료를 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되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이제 도저히 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후유증이 생긴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온 경우가 있는데 네. 안타깝다는 말은 이미 신경이 손상된 경우는 치료를 하는데 1년이고 10년이고 제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 다른 부위는 네. 터치가 되거나 자극이 됐을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뇌에 생기는 경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밥을 먹든 윙크를 하든 말을 할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겪어보시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안면 쪽으로는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끔 초기 진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와 때를 놓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좋아질 때까지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못 견디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좋은 케이스는 그렇게 이제 입원해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고 치료해 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 어찌 오셨는데 네. 이렇게 부위가 요즘. 한 신경절로 된 게 아니라 한 5여 신경절처럼 거의 이제 띠 모양으로 그 우리가 화상 입은 것처럼 등에서부터 아이고. 생긴 그런 케이스가 네네.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 달에 돼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본인은 통증을 거의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발진이 심하게 나타나고 통증이 나중에 나타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전혀 발진이 없는데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어머. CT 치고 MRI 찍고 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아파 떼굴떼굴 부르고 이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발진이 생기니까 그때서 이제 대상포진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심하게 발진이 생긴 분인데 통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간과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셨는데 어찌됐든 그렇다 할지라도 오셔서 이제 입원 가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가지고 후유증이 네. 조금 남았었지만 근본적으로 6개월 내에 해결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늦다 할지라도 최대한 늦은 게 가장 빠른 거다 네.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면역이 빨리 올라가고 또 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기 때문에 네. 좋아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가 똑같은 질병이라도 네. 치료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증상도 다르고 발생 부위도 또 심한 정도도 경중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시면은 조금 후유증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은 초기에 대처를 하고 예방하고 면역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초기에 이 네.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이 골든 타임 안에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놓쳤다 피부 할지라도. 피부만 좀 뭐랄까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통증은 없어서 놓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골든 타임을 지났을지라도 원장님 말씀 잘 따라오시면서 치료받고 이제 계속해서 면역력을 관리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호전이 된다. 금방금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원장님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뭐예요? 치료. 네네. 아이 대상포진 치료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우리 그 원장님이 꽁꽁 숨겨뒀던 그 비법 오늘 살짝만 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치료 몇 가지라고 하셨죠? 5가지. 다섯 가지. 첫 번째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치료. 치료. 네, 그게 면역 첫 번째. 증강 치료. 그러니까 면역- 주사 같은 거 맞는 거예요? 뭐 주사 치료도 있고 체내 불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해서 치료하는 게 면역 치료라고 저희들 표현합니다. 면역 치료. 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흉터가 남고 수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발진이 네. 생겨 있기 때문에 그 발진 생긴 부위가 확장이 되고 후유증이 남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신경 치료. 신경 치료. 네, 신경 치료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게 생기는 게 바이러스 때문에 수도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물 복용. 그 약 세 번째. 복용. 네. 그럼 바이러스 약을 복용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는 그 수포가 형성된 부위가 안에는 이 바이러스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 소독. 네, 아, 소독을 해서 소독치료. 그 균주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네 번째. 소독치료. 네, 소독. 그러면은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여성들이 이 대상포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 이제 이 대개 경우는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거나 그러니까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초기에 그런 흉터나 착색을 줄이기 위한 연고를 덧칠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서 네. 연고 흉터 안 생기게 하는 치료 방법이 다섯 번째. 연고치료. 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만 이렇게 딱딱딱딱 집어서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검사 후의 치료 방법. 첫 번째는 뭐고요? 첫 번째는 면역 증강 치료. 면역 증강 치료. 두 두 번째 번째는 신경 치료. 신경 치료.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바이러스 약 먹는 거, 네. 복용하시는 거, 약 복용. 약 복용. 네 번째는 소독 치료. 소독 치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고. 연고 치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재철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딱 기억에 남는 키워드, 이 72시간의 골든타임, 그것과 또 뭐였죠? 면역력입니다. 그쵸, 면역력.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근데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전에 검사가 필요하다. 개인 맞춤형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면역력을 키워라.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돌아오는 게 면역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혹은 대상포진이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거 딱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이러스는 현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후유증은 안 남기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네, 화이팅 대신 우리 면역력 외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면역력!